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 오창읍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이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연일 주목하는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소각장 반대 대책위가 관계기관을 잇따라 항의 방문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 오창읍 주민들이 환경부 앞에 모였습니다.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설치를 철회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경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청주에 집중된 소각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퇴직 간부의 소각장 업체 재취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업체에서 선정한 의원들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 면담을 마친 대책위는 금강유역 환경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대책위원들은 해당 업체의 자금 살포 의혹과 발암물질 초과 배출 조사 결과를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육가크롬과 비소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이 배출이 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육가크롬이라는 1급 발암물질은 국내외 최고의 방진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배출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환경부와 금강환경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미세먼지의 체류 시간이 길고 풍속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 등에서 축적된 미세먼지가 유입 기류를 따라 충북에 머물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역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 지역의 3월 평균 풍속이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낮아 미세먼지가 쉽게 확산되지 못하면서 충북이 가장 큰 피해 지역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무차별 폭행을 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에 탄 한 남성이 갑자기 운전대를 빼앗으려 합니다. 차량이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택시기사가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는 얼굴을 감싸 안은 채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20분쯤 진천군 광해안면에서 59살 고모 씨가 60대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이곳 교차로에서 시작된 폭행은 갓길에 차가 멈추고 난 뒤에도 6분여간 지속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택시 기사분을 운전하시는데 핸들을 붙잡았어요. 택시 기사분이 이제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지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택시 기사분 머리를 폭행한 거죠. 고 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까지 먼 길로 돌아간다며 택시기사를 주먹과 손으로 20여 차례 폭행한 겁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여성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만취 승객의 폭행에 택시기사들은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하지. 이틀에 한 번꼴은 먹지 걔네들은. 술 먹는 데 같아. 처벌은 강화됐지만 운전자 폭행이 끊이질 않으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는 6년 전 불거진 청주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 전 아동학대로 당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고소했던 김 씨.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가 학대 상황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내놨고 의사들이 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내린 걸 근거로 김 씨는 6년 만에 다시 고소했습니다. 우선 쟁점은 CCTV에 녹화된 장면이 학대였는지 여부인데 당시 판단과 지금 의사들의 진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CCTV 속 교사의 행위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지도가 필요할 뿐 학대라고 보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영상 속 모습을 짓누르는 행위 등으로 특정해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씨는 당시 경찰이 CCTV 확보에 미온적이었고 내용이 완전하지 않은 CCTV 자료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그 조사가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삭제를 하셨대요. 할인한 사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다 이제 주신 대로 한 거니까 거기 한번 전화해 어린이집에서 이거 경찰서 다 제출한 게 맞냐.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김 씨의 주장처럼 목을 조르는 등의 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목을 누가 졸라요? 거기 CCTV 나오지도 않는 얘기가 그 당시 이제 발작을 했는데 선생님 뉴스예요. 얘를 잡고 팔로 잡고 뒤에서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친 거야. 여기에 사건 이후 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최근 아이의 진술과 당시 상황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인정될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은 2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지만 공립은 영원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공립을 선호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힘든 구조 속에서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는 또 한 가지 이유로 교육청의 강압적 태도를 꼽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공문을 보내 당장 오후 3시까지 처음 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장 월급과 통학 차량 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또 2시간 뒤인 오후 5시까지도 결정하지 않으면 학급 운영비도 깎겠다고 압박합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특히 경무에다 박봉인 교사 월급을 볼모로 압박에 나선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문을 확인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감실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고 참여하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꾼 유치원도 있습니다.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과정에서는 비리 집단으로 매도됐다는 서운함도 토로합니다. 일부에선 실제 비리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유치원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 직원이 따로 있는 국공립과 달리 원장이 혼자 정리하다 발생하는 회계 사고를 이전에는 지적사항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비리로 표현이 바뀌었다고도 말합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부와 교육청, 조례 제정에 나선 도의회 전방위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상당수가 처음 학교로와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려고도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비리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이려고만 하는 교육기관의 감정적 대응 태도가 이번 사태를 더욱 꼬이게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시종 지사의 재산은 1억 1천만 원 줄어든 15억 1,800만 원, 김병우 교육감은 1억 6천만 원 증가한 13억 1,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시장군수 11명의 재산 평균액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 정도 증가한 9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고 도의원 32명의 평균 재산도 7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네, 제천 관광의 수건인 청풍호반 케이블카 개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륙의 바다 청풍호의 비경을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어 관광 100만 시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2.3km의 케이블카가 해발 531m 비봉산 정상까지 연결됐습니다. 40석대의 10인승 캐빈을 타고 오르는 길에선 청풍호의 푸른 물결과 하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 수송 인원만 15,000명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 정상에 상부 정차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 자녀분들이 편하게 케이블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봉황이 알을 품은 형상인 비봉산역 정상에서는 월악산과 소백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케이블카의 개통으로 인해
청풍 호반 관광은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비봉산 정상과 부봉 사이 700m 트레킹 코스와 2.9km 모노레일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코스도 들어섰습니다. 호반 4개와 역사를 담은 360도 영화관도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천시는 청풍랜드와 수상 비행장 등과 연계해 100만 관광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케이블카 탑승권에 의림지 역사관 무료 입장권과 2명이 입장할 경우에 5,000원권 제천시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교환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들어선 청풍호. 제천시는 다음 달 중순 벚꽃 축제를 기점으로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로 첫 선을 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한 해 평균 종이책 독서량은 10권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책 읽는 청주란 독서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뜻이 깊어졌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건축의 의미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책입니다. 올해 책 읽는 청주의 대표 도서이자 베스트셀러로 청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됩니다. 범시민 독서운동의 힘찬 출발을 시작합니다. 올해 책 읽는 청주 선포식 22회째를 맞으면서 이제 청주 시민들의 축제마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책을 공짜로 나눠주는 데서 벗어나 함께 읽고 공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독서 운동입니다. 교육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그대로 고양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시민 여러분에게 모두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행사가 더욱 뜻깊은 이유는 오는 8월 30일부터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책과 관련한 행사로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체험, 학술 토론 등 책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 또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전체 도시의 모습을 그렇게 좀 만들어 가신다면 이번 독서대전도 뭐 잘 당연히 될 것이고 이후에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성공적으로 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책 읽는 습관을 전통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시사철 책향기 가득한 청주를 기대해봅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충청북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15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마련한 정책 콘서트에서 충북연구원 이광희 수석연구원은 충북선 철도 복선화 사업 등 6개 예타 면제 사업이 실제 추진될 경우 15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만 8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충북도당 개편대회가 정동영 대표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개편대회는 내년 총선을 대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개편대회에서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 한종설 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재추대했습니다. 올 1분기 충북의 경기는 지난해 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지역 내 업체와 경제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보합 수준을 보였고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금 사정은 전분기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배정 요청안이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어제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용인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 448만 제곱미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로 기록되며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학교 통합 지원 제재를 구축해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관행적인 행정사무를 해마다 10%씩 2020년까지 최대 30%를 줄이고 학교 지원 기획팀과 지역교육청에 학교 지원과를 신설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병가 등 초등교사 결손에 대비해 단기 순환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학교 업무 바로 지원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주 목련공원의 무연 유골 화장료가 인상됩니다. 충북의 청주 외 지역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충북 외 지역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청주시 의회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강연이 오후 7시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열리고 민주평화통일 청주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2019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합창제가 같은 시각 청주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충주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강이 오후 2시 세계무술박물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툭갑쇼 공연이 오후 7시 30분 화랑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겠고 낮 동안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3도, 보은 7도, 청주 8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6도, 충주 15도 등 15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